이 영상에서는 감각통합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뇌의 기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감각정보 처리와 통합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감각통합장애의 개념을 다룹니다. 특히 감각통합이론의 5가지 가설을 통해 뇌의 조직화와 적응 행동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학습 능력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합니다. 우선 목차는 감각통합 모델과 관련된 이론부터 시작하여 연구와 고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시한 그림을 보면 작업치료사가 어린 클라이언트를 공중에 매단 그네에 앉혀서 낚시놀이 게임에 열중시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활동은 겉보기에는 놀이처럼 보이지만 작업치료사는 어린이가 신체를 움직이는 다양한 감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네가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자신의 표정을 응시하면서 어린이의 자세와 팔의 운동에 보다 양호한 조절을 육성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활동을 주의 깊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즐기는 과제를 한창 수행하는 가운데 다수의 감각 정보를 통합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도움을 강조하는 것이 감각통합 모델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각통합 모델은 아이레스가 어린이들의 학습 능력과 신체와 환경으로부터의 감각을 해결할 때 문제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학습장애아의 하위 집단이 자기의 신체와 환경으로부터의 감각 정보를 해석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아이레스의 주장로부터 나왔습니다. 또한 감각 처리의 문제가 운동과 학업의 학습에서의 문제와 자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감각통합 모델에서의 감각통합이란 감각 정보를 구성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내가 어떻게 기능하는가의 개념화에 기초합니다. 감각 정보를 처리하고 통합하기 위해 적절하게 조직하는 것은 뇌의 기능장애와 관계가 있습니다. 감각통합 모델은 일반적으로 명백한 신경학적 장애가 없고 학습이나 행동에 경미한 것으로부터 중등도의 문제를 가진 어린이들에게 가장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감각통합은 뇌에서 감각 조직화의 문제에 대한 대처입니다. 예컨대 뇌졸중, 뇌성마비, 이분 척추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중추신경계에 대한 명백한 신체적 손상에 대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통해 감각통합장애는 CNS 또는 말초의 감각 경로에서의 명백한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경우이지만 뇌가 적절하게 조직화할 수 없을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어린이들에 대한 적용을 계획하였으나 아동기에 출현한 문제를 계속 나타내어 보이고 있는 어른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각통합이론은 다음에 5가지의 가설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신경가속성입니다. 진행 중인 감각 처리의 경험의 결과로서 뇌의 능력이 변화하거나 또는 수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가설은 감각통합 능력에는 발달적 연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속성은 통상의 뇌의 성숙과 감각 경험의 축적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전개가 됩니다. 세 번째로 뇌의 기능은 보다 고의 수준인 통제를 하고 기능 수준에 따라 통제되는 통합적인 계층적 전체성입니다. 네 번째로 뇌의 조직화와 적응 행동이 상호작용적이라는 것이며 뇌의 조직화는 적응 행동을 가능케 하고 적응 행동은 뇌의 조직화에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감각운동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내적 동기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설들은 모델의 이론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학습은 운동과 환경으로부터 감각을 받아들여 처리하고 행동을 계획하여 조직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능력에 좌우됩니다. 어린이가 정상적인 환경의 도전과 상호작용을 함에 따라 감각 정보를 조직화하고 학습과 수행을 위해 사용하며 감각통합 능력은 발달한다고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은 새로운 운동 기능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체 이미지를 생성하고 자전거 중력 등과 연관된 신체 운동의 감각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전거에 탈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요인을 인식한다는 것이며 이들을 수행으로 통합하는 데에 어떻게 느껴지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감각통합은 감각의 투입, 감각의 통합과 조직화, 적응적인 작업 행동이 결과적 산물이 되는 나선 모양으로 발달하는 과정입니다. 감각운동 활동의 측면에서 어린이가 감각 정보를 적응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뇌의 감각통합 능력을 더 한층 발달시킵니다. 강화된 능력은 미래의 감각통합 활동에서 감각 정보를 더 한층 투입하는 기초를 제공합니다. 이 모델에서 노리는 감각운동 행동이 일어나는 주된 활동 모델입니다. 감각통합 모델은 뇌가 진화함에 따라 대뇌 겉질, 대뇌 피질과 같은 보다 고차원적이고 새로운 구조는 보다 낡은 구조의 적절한 기능 상태에 의존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최근에는 뇌가 겉질 기능과 겉질 및 기능 사이에 중요한 관계가 함께 기능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위 겉질 밑의 수준은
감각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거칠 기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역시 감각 통합의 초점은 대부분 거칠 밑에 있고, 그리고 보다 높은 거칠 과정에 심대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이들의 감각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들의 감각 통합의 과정은 이와 같이 매우 기본적이기 때문에 학습 기능을 학습하는 능력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의 행동의 감정적 측면이나 행동적 측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각 통합 모델은 감각 처리의 복수 양식, 즉 적어도 두 개의 감각의 정보 출처를 통합하는 것에 관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감각은 촉각, 안뜰 감각, 고유 수용 감각의 감각 정보입니다. 또한 청각과 시각이 감각의 정보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교유 수용성 감각은 관절과 신체 운동 및 신체의 위치와 공간에서의 부위의 인식이며 사람들의 상태에 대한 근육과 관절로부터의 감각 정보에 의존합니다. 또한 중요한 원심성 피드백 루프를 통해서 정보에 관여합니다. 이때 루프는 운동 계획과 연계가 되고 신체 부위의 위치에 관한 감각적 데이터를 신체 부위의 위치나 운동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운동적 노력에 대한 데이터와 통합합니다. 피드백은 자발적인 운동과 수동적인 운동 사이의 차이가 인정되고 또한 신체 부위의 위치 결정이나 이동에서의 사람의 노력 효과의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촉각은 외부와의 신체 접촉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각이나 청각의 데이터도 또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나오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뜰 수용기는 머리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머리 몸통 팔다리의 운동을 수정하는 머리 몸통 팔다리의 운동의 보상을 이끌어냅니다. 안뜰 고유 수용계는 사람의 신체의 활발한 움직임을 만드는 입력을 가져옵니다. 다른 감각 데이터가 해석되는 일관된 감각의 틀을 제공합니다. 즉 사람의 공간에서의 위치와 사람의 신체 부위의 위치에 대한 지식은 다른 감각 데이터가 이해될 수 있는 인식의 배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안뜰 고유 수용 감각의 감각 데이터는 운동을 모니터하고 조절하기 위한 기준점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에이얼스는 어린이들이 감각의 조직화를 찾아내기 위해 내적 동기를 갖는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동기는 감각운동 활동과 놀이활동에서 명백히 나타나고 이들의 활동은 어린이의 감각 통합에 발달해져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뇌의 자기조직화 경향으로 시작되는데 감각 정보의 처리를 필요로 하고 탐색과 지배를 위한 주관적인 충동이라는 형태로 명백해집니다. 놀이의 과정 중에 어린이들은 행동의 욕구를 충족합니다. 놀이는 감각 통합을 경험하는 주된 매체이며 놀이라는 직업에서 어린이는 감각 정보를 만들어내고 처리하도록 적절하게 적응시켜 나갑니다. 실행이란 새로운 운동을 계획하는 능력입니다. 감각 통합의 문제와 연관된 실행장애는 서투른 감각의 처리에 그 기초를 가집니다. 실행장애가 있는 사람은 운동계획에 어려움이 있고 스트룸으로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실행이란 행동을 어떻게 실행하는지를 아는 것을 포함합니다. 실행장애가 있는 사람에게서는 새로운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학습하는 것에 어려움을 대부분 볼 수 있습니다. 특정 기능을 학습하는 것은 다른 유사한 종류의 수행을 일반화하는 것보다 더 기본적인 학습이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실행장애는 유아기의 서투름으로써 단축 끼우기, 고두끈 매기, 필기와 같은 보통의 과제의 어려움으로 나타납니다. 감각통합의 연관성이 있는 실행장애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성 실행장애로 촉각의 불충분한 처리와 안뜰 및 고유 수용 감각의 결과가 생각되며 보다 중증의 실행장애로 고려됩니다. 자세장애는 양측 통합에서의 장애와 때로는 체성 실행장애에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양측 통합은 양쪽의 불충분한 협동성, 좌와 우의 혼란, 자기의 팔을 정중선을 넘어서 몸의 또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 것을 피하는 경향입니다. 특히 몸의 양쪽에 관계되는 운동을 기획하고 배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촉각 판별의 장애는 체성 실행장애의 기초에 있다고 분류가 됩니다. 사람들은 촉각의 특징을 확인하는 문제를 나타낸 테스트에 기초하여 장애를 갖는다고 판단됩니다. 조절이란 신경계 그 자체의 활동을 조절을 말합니다. 감각조절 장애는 감각에 낮은 반응을 하거나 과잉 반응을 하는 경향을 가리킵니다. 감각조절의 문제는 전통적으로 연구에서 명백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감각조절 장애는 다음과 같은 네 종류의 장애를 포함합니다. 감각방어는 다른 사람이 유해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감각에 대해서 싸울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 반응에는 공격성, 틀어박힘 등이 있습니다. 중력불안은 운동에 대한 두려움, 똑바로 선 자세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에 대한 불안, 발을 땅에서부터 떼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유해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움직임에 대해 획기적 반응을 보입니다.
감각에 대한 낮은 반응성을 보입니다. 요약하자면 감각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은 감각을 등록하거나 반응하는 일반적인 조절을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며 감각 정보에 과잉으로 반응하거나 낮은 반응을 합니다. 또는 이 양극단 사이에서 옮겨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각 통합은 적응 행동에 관여하는 진행 중인 경험이 한층 더 뇌의 조직화를 가져오고 보다 복잡한 적응 행동을 강화하는 과정입니다. 사람의 뇌가 감각 정보를 적절하게 조직화하고 처리하는 것에 실패하였을 때 감각통합이라는 이 정상적 사이클의 붕괴가 나타납니다. 감각통합 치료의 목표는 감각정보 통합 능력의 개선이며 이것은 뇌의 조직화에서의 변화에 관여합니다. 감각통합 접근은 의미가 있는 활동의 측면과 적응행동의 계획과 조직화의 범위 내에서 제공되고 강화된 감각 입력의 기회 제공이 감각 입력을 처리하고 감각통합을 위한 CNS의 능력을 개선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기념의 학습이나 운동의 학습이 강화될 것이라는 논의에 기초합니다. 감각통합 모델에 기초하는 작업치료는 감각통합 문제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각통합에 기초하는 작업치료는 운동반응만이 아니라 안뜰 계통, 고요수용 계통, 통각계통의 감각의 통합을 강조합니다. 이 때문에 그네를 사용하는 것이 감각통합 치료의 특징입니다. 다음은 감각통합의 평가입니다. 전통적으로 감각통합 모델의 평가 절차는 공식적인 검사, 수행의 비공식적 관찰, 그리고 양육자나 다른 출처로부터 수집되는 자료의 이용을 포함합니다. 이는 어떤 사람이 감각통합 장애가 있는지 아닌지의 평가를 위해 그리고 가능하다면 장애의 특성을 특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평가는 일상생활 과제를 실시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의 능력을 우선 검사하는 상위 하단식 접근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감각통합 실행검사 SIPT는 4세에서 8세까지 어린이의 감각통합 장애를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작업치료사가 개발한 한 세트의 검사입니다. 평가 도구는 촉각계의 처리, 안뜰 고유수용계의 처리, 시지각, 그리고 실행 능력의 관계를 검사합니다. 이 검사는 형태와 공간, 시간 운동의 협동성, 그리고 구성 능력, 촉각 판별, 행동, 안뜰 감각과 고유 수용 감각의 처리의 4개 영역을 그룹화합니다. SIPT는 17개의 개별적으로 실시되는 검사로 대략 90분 정도 소요가 되며 모든 과제는 수행 지향적입니다. 검사는 컴퓨터로 채점합니다. 채점 시 검사를 받은 아동의 것과 정상아동 및 장애아동의 표본과의 통계적 비교를 포함하는 보고를 만들어냅니다. SIPT의 점수 해석은 득점에 의미 있는 클러스터에 기초합니다. 낮은 득점의 특정 패턴은 특정 종류의 문제를 나타냅니다. 해석은 위와 같은 패턴이 있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 검사 득점의 검사부터 시작합니다. SIPT는 감각통합 평가의 큰 기둥이지만 연령 범위의 제한 때문에 운동, 인식 지각, 감각 처리 능력에 다른 검사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SIPT에 의한 평가는 아래의 종류의 정보로 보충해야 합니다. 보충할 정보에는 발달의 패턴, 지적 능력, 진단명, 관찰, 특히 자세 반응의 관찰, 관찰과 태어나서 자란 과거력 또는 감각 프로파일과 같은 새로운 평가의 이용을 통한 감각 조절의 평가가 있습니다. 감각통합 치료는 수행에 대한 폭넓은 영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경운동의 상태와 행동의 조직화의 관찰은 또한 개선을 모니터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치료 접근입니다. 감각통합 모델은 명백한 뇌장애가 있는 사람, 정신분열증이 있는 사람, 정신지체가 있는 사람과 같은 성인에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감각통합 이론과 실행은 보수적인 접근을 취하고 감각통합 치료를 사용하기 전에 감각통합의 문제의 존재를 분명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감각통합이라는 것이 치료의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치료 가이드라인을 보면 치료 계획은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등 특정의 어려움에 기초합니다. 어려움을 이해하는 데에는 감각계의 구조와 기능의 이해, 그리고 어떻게 감각통합의 문제에 연관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안뜰 고유수용계의 해부학과 생리학에 관한 지식은 어떠한 조율의 감각 경험이 가장 효과적으로 안뜰 기관과 고유감각계를 자극하고 그리고 특정 자세 반응을 유발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감각통합이론을 통해 알게 된 자세의 안정성과 양측 통합, 그리고 팔다리의 운동의 배열에 대한 어려움은 안뜰 고유수용 감각의 정보의 입력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에 의해서 향상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치에서의 자세 조절과 신체 양쪽의 협동적인 사용이 활동의 수행 시에 적절히 이용되기 위해서는 안뜰 고유수용 감각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감각통합이론은 아동이 나타내는 다양한 문제의 완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고서는 모든 기전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치료에서 어떻게 진행시키는 것이 최선인가에 관한 정보에는 간격이 있으며 작업치료사는 치료의 현명한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아동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감각통합 모델은 아동이 치료 중에 일어나는 행위를 자발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놀이에서 어린이는 적절한 감각운동 행동을 선택하기 위해 조절됩니다. 중재를 위한 놀이와 같은 접근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내적 조절의 인식, 내적 동기부여, 현실의 제약으로부터의 해방, 놀이 검사 등의 도구를 선택해서 신중한 놀이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감각 경험에 대한 특별한 필요성 때문에 감각통합 치료는 특별히 설계한 다양한 놀이도구, 공중그네, 해먹, 그네 등과 스쿠터보드를 사용합니다. 감각통합 모델을 적용한 오늘날의 가이드라인에서 번디와 머레이는 실행에서의 모델을 이용에 관한 현재의 사고 방법을 반영하는 수많은 원칙을 제안하였습니다. 단기간에 해낼 수 있고 클라이언트와 돌보는 사람의 이해를 도와 중재의 실질적 측면에서 목적을 설정하는 접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나 다른 전문가에 대한 상담력으로서의 작업치료사의 역할은 서비스의 측면에서와 변화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과제와 환경이 수행에서 관찰된 어려움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와 그리고 문제점에 적절한 중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과제 지향적 접근으로부터의 새로운 사고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기초를 이루는 문제를 치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으로부터 이 일상적인 수행을 방해하는 외적 조건과 문제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라는 것, 그리고 중재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결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감각통합 모델은 많은 연구의 대상으로 되어 왔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연구는 인자 분석적 연구이고 검사 득점에 의미 있는 클러스터를 확인하였습니다. 연구의 두 번째 영역은 감각통합 치료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포함합니다. 감각통합 모델은 작업치료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또한 개발된 실행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실행에서의 이용은 어떠한 비평과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각통합 모델은 때때로 연관성이 있는 다른 접근법과 혼동되기도 합니다. 번지와 레인 그리고 머레이는 감각운동 접근이 특정의 운동 반응을 강조하는 한편 감각통합 치료의 관심은 구체적으로는 어린이가 어떻게 감각을 처리하는가의 점에서 감각통합 치료는 감각운동 접근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또한 감각자극 프로그램이 감각을 아동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감각통합 접근에서는 아동은 감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양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